빛나 시끄럽게 빛나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시비가 이번 주로 또 마칩니다. 저도 오늘 학기 마지막 시험 치고 인생이었습니다. 앞에 좋은 또 연주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듣지 못해요. 좋은 점잘 들으셨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제안들 좋은 제안들 해주시면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늘 행사 때 여러분들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주제가 선비의 길. 그래서 보통 우리 역사에서는 두 분의 삶이 아주 이렇게 대비가 되고 또 어떤 삶이 과연 올바른 선비의 길인가 하는 것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예정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 분의 삶의 모습이 과연 경분이 선비의 길을 걸었던가 하는 걸 한번 되새겨보는 다음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지는 주제인데 하반기 부분에 바로 이분들의 이 정신들이 조선 건국과 관련해서 조선 전체 역사에 또 큰 하나의 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주제도 아마 많이 결합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하반기 12강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방향이 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벌써 강의 교수님이 오셨고요. 제가 긴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강연자 앞에 모시고 여러분들 3기의 이 선비의 삶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저희 대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한충희 명예교수님을 제가 간단하게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충희 명예교수님께서는 계명대학교 사학과 동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계명대학교 인문대 학장과 조선사 연구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는 조선 초기의 정치와 제도, 조선 초기의 관직과 정치, 조선 전기의 의정과 정치 등 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한충희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 원래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이 선비의 길, 호언정몽주와 삼봉정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아마 이 두 분을 제시한 것은 두 분의 여러 면 어떻게 대비되고 그분들의 일생이라든가 사후에 표창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 배우된 책자에 있는 바와 같이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호언정몽주의 호언됨과 삼봉정도전의 삼봉됨 그래서 되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호언정도전 그러면 고려 말에 대표적인 사상가이시고 정치가이시고 고려 말 조선 초에 왕조 개청의 과정에서 장렬하게 순재를 하십니다. 그 이후 조선 왕조를 통해서 고려와 조선을 통해서 대표적인 충성으로 초항된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봉정도전은 고려 말에 왕조 개창을 주도하고 조선 초에
왕조의 기틀을 닦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던 정치 이상과 태종 이광은의 정치 인식이라 할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 영모의 혐의로 처단이 되고 불행을 겪었던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 잘 아십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또 이분들의 행적은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책들에서 시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어떻게 잡아서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이렇게 보니까 본 선생에 대해서는 비교를 잘 그려놔야 되고 삼봉 선생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추측한 데는 아마 삼봉 선생이 추구했던 정치 체제가 왕의 이임을 받은 재상이 백관들을 통치하면서 정치를 주도하는 이런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봉 선생이 얘기한 걸 보면 군주는 한 사람의 재상을 임명하는 게 있고 모든 정치는 군주의 이임을 받은 재상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삼봉 선생의 대표적인 정신, 조선 경국전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고 정치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봉 선생은 되게 태조와 태조비 강씨의 신임을 배경으로 자신이 정치 군사의 거의 정권을 박다시피 가지면서 정치를 주도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삼봉이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조선 왕조 개창을 실제로 주도를 했고 그 다음 정치는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신료를 시기하면서 행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태종과 정부로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한군에 의해서는 영모의 혐의로 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군은 자기 아버지를 강제로 몰아내고 자기 형님을 일시 왕으로 앉혔다가 2년 만에 양의를 하는 식으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선왕조의 토대를 그런 공직이 다 해서 요거를 태종이라고 부르죠. 태종. 그래서 아마 정도전이 정몽주와 달리 신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조선 왕조에 끼친 영향. 그러니까 이건 감히 평범한 왕이라고 해도 영모로 처단된 사람, 그 후에 신원이 쉽지 않을 텐데 태종 이방이 한 그런 행적을 어떻게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신원이 안 됐죠. 법적으로. 언제 신원이 됐냐 하면 고종 때에 비로소 신원이 됩니다. 고종 때. 그래서 고종 때 이제 신원이 되면서 그때 이제 태종 때 받았던 반직을 다시 복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호도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묘소에 그런 사실을 구하라고 해서 묘를 찾으니까 묘가 없어요. 물론 자손제에 그렇게 현달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아마 종손이 몰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종손을 찾아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묘가 없기 때문에 사판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고려말 근처에는 호은 선생은 장렬하게 돌아가셨고 그 다음 삼봉 선생은
왕족일창을 주도하고 태조 때 정치 군사를 주도하고 그야말로 자신이 부인하는 그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한 그런 명예와 위세를 살았고 정변의 기장이 되면서 노동자를 통해서 잊혀진 그런 인물이었다. 오늘 그런 정변의 행색을 배우의 그를 중심으로 되게 제목으로 부여받은 것은 선비의 길을 했는데 선비는 상당히 저희들이 익숙히 들은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선비다, 선비 같다. 또 주로 이제 그렇게 선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의 학식이라든가 행위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고 모험이 될 만하다 해서 아마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선비, 사지요. 사. 사는 여러분 주공 아십니까? 주공. 주나라의 스망을 도와서 이 춘추 언제입니까? 저 아득한 고대의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이룩한 그런 왕이죠. 왕을 도우는 그 삼촌 주공. 그 다음에 이때 제정되었다고 하는 제도, 예를 주례라고도 하고 주관이라고도 합니다. 주관에 보면은 당시의 계급을 6계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맨 위에 왕이 있고, 이때는 아직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고, 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6계급으로 나누는데, 위에 치면 사는 최하급 관이 됩니다. 주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히 조선시대에 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에 흔히 얘기하지, 사단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를 대우와 합친을 해서 사대부라는 그런 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사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얘기를 하면, 유학을 배워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덕망 있는 인사를 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관직에 나아간 사람,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사례로 하면 양반과 범친으로도 이식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살아면 아직까지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들어본 이야기로 보면은 되게 소음이나 제목이나 어떻게 보면 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분의 학식이라든가 덕망을 본다면 사회 분쟁으로 좋은 분이겠죠. 그렇지만은 좀 말씀드린 대로 되게 두 분을 의미하는 것은 두 분의 차이점,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점을 시사받을 그런 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되게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우선 수학과 출사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벼슬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로를 요즘하면서 생애를 보내는 그런 정치 활동은 시간상 책자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고려 말의 개혁과 역사혁명에 있어서 되게 어떠한 자세와 참여를 했는가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분의 신원과 수승 관계를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원 정몽주는 내후 외환에 처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고 수문화시정으로서 이승계파의 역성혁명을 저지하다가 장렬하게 죽은 고려의 대표적인 중심이고 승리하더래요. 조선이 개국된 후에도 처음에는 왕조의 계창을 거스른 인물로 배척이 됐지만 왕조가 안정된 태종대 이후에는 옥은 이색, 야한 길제 또는 도원 이순과 함께 사문으로 불리면서 당시를 대표하는 중심으로 표창이 되었고 이후 왕조 말까지 존경을 받고 수많이 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의 사회 경제개혁과 조선 왕조 계창을 주도하였고 태조의 총신을 받으면서 계창족 초조선의 정치 군사를 주도하고 문물 제도를 정결하다가 정왕군에게 살해됨에 따라 그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조선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입니다. 두 분의 이러한 행적이라든가 정치에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박사학위 논문부터 시작을 해서 단행본에서 아마 한 30여 정도 되는 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행적을 그런 그 전문적인 책이나 논문을 보지 않더라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한국학 백과대사전에 정몽주 조와 정도전 조를 보면 상당히 계략적으로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이해하도록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전이 나온 것이 이제 한 40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인용된 자료가 최근에 연구된 자료는 포함이 되지 않는 한계를 있지만 그래도 대강을 짚어서 이 한계는 아주 좋은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를 거치시킵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되게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신흥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그 정도전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되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계는 되게 도 위에 있는데 연일정시 전용기 인종계의 지주사를 정선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주사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이 아주 정선명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선명의 아들 의종을 잘 목표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종이 서자 정선명 그런 도명을 되새기면서 의종을 목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바른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바른 말 귀에 거슬립니다. 덕망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특히 아마 의종은 학문을 좋아하긴 하는데 방탕에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거슬리는 게 바른 말, 간절히 거슬리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정선명은 논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선명이 그로 인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사퇴하고 자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의종 때 극단적인 순주의라든가 또는 무신들의 차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신만이 일어나서 의종이 죽게 되죠. 죽게 되면서 한탄하는 말이 내가 진작 정선명의 말을 들으면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선명이 얼마나 올곧고 그 의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별로 벼슬이 별로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태의 가문을 흔히 그 역사에서는 그 신흥 4대부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벼슬을 얘기를 하고 대대로 현관을 낸 그런 가문과 얘기를 해서 신흥 4대부 가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운관이 바로 처가가 영천이죠. 예, 영천 이시에 성광서성 이 약이라는 분에게 이 약의 하나님께 장가를 들어서 되게 이제 그때는 장가하고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처가집에 머무르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래서 이 정몽주의 외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그 포옹 선생을 경상도 인물이라고 치는 것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은 그분과 관련된 행적이 있는 모을마다 전부 그분을 자기 모을 인물조에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은 실린 모을이 한 10개도 됩니다. 기안 가서 학자를 양성한 그런 곳에는 또 그곳에 인물조에 싣고 그 다음에 또 출생지가 좀 출생지에 쓰고 싣고 그 다음에 또 공간지에 쓰고 싣고 그 다음에 묘소가 있으면 묘소에도 묘소 소재에도 싣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은 한 10군데 정도 싣게 되죠. 바로 이 공간지가 연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 영천에 윤보선이 있고 하는 것은 되게 그런 것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문화 시중까지를 되게 수문화 시중은 되게 오늘날의 구청이라는 좀 이상하고요. 원래 이 고려 시대에 보면은 수상이 문화 시중이고 그 다음에 수상과 함께 최고 국정을 통례하는 관직이 바로 수문화 시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수상이라고 깨는 거하고 되게 최고 높은 관직 두 분이 국정을 통례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문화시중이라 하면은 되게 그런 의미입니다. 총리하고 부총리하고는 정직하게 차별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은 전부 의정이라 그럽니다. 의정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계급도 같습니다. 전부 정일품, 대감보고 숭록대우로 유명이 되는 게 그 세 분 중에서 가장 성현이 영의정이고 그 다음이 자의정이고 그 다음이 우의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의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의정이 합의로서 최고 국정을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죠. 이것도 되게 문화시중이 사퇴하거나 죽거나 하면 되게 수문화시중이 문화시중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 조선시대에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만약 영의정이 결혼이 되면은 자의정이 거의 영의정에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의정이 자의정에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의정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현임 자의정과 우의정 자의정과 우의정이 되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그래 임명이 됩니다. 그래 이거를 옥상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삼의정이 합의로서 최고 국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약 의정 세 사람이 서로 파가 나뉘어가지고 의견이 엇갈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아마 의정은 되게 그렇게 제수가 되는데 옥상이라 하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되게 왕이 임명을 하긴 하지만은 되게 의정이 청구해서 그에 따라서 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왕과 의정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국정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건 연일 정시, 영일 정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봉화 정시입니다. 봉화 정시
정도전의 가게는 되게 시조가 공미인데 이분이 봉화 호장입니다. 그래서 향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 운경대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판서를 거쳐서 검도 일찍 제하까지를 역임을 합니다. 이 정도전의 가게가 향리 가문이기 때문에 가문의 격이 낮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향리는 조선시대는 그 되게 아점들 벼슬을 못하는 중인으로 불리고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에 있으면은 지방에 유력한 그런 사족 가문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모아서 중앙에 진출하면은 바로 양반이 되고 양반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향리의 그 인식이 고려와 조선은 다르죠. 그래서 이 요새도 보면 족보를 보면 자손들이 우리 고려 때 조상이 향리다 하니까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이거 아전이야. 이거 우리 이름은 우리가 형편도 없는 지방 출신이니까 향리를 그러다가 이제 없는 벼슬을 갖다 붙이죠. 갖다 붙여서 조상의 낯에 통치를 하는데 사실은 고려시대의 향리적으로는 상당한 가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보학 가문이라든가 명문 가문 중에 고려 중기에 향리 가문이 아닌 가문이 열에 한둘밖에 안 됩니다. 거의 향리 가문에서 시작을 해서 고려 조선 후기에 명문 가문이 된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향리의 뜻이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돌아가실 때에 벼슬이 판의형 상군 부사 봉하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형 상군 부사 이렇게 하면 중앙과 지방의 군권을 통일하는 최고 군직이고 되게 풍계는 의정과 같은 그런 풍계입니다. 그래서 되게 정보전이 누리던 그런 미세를 나누고 봉화백은 이제 개호공식이 되기 때문에 공작으로 수령 그런 관계입니다. 정도전과 관련해서는 되게 흔히 그 얘기되는 것이 그의 그 모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계가 되게 어머니가 되게 우연, 다강무시 우연의 첩이죠. 우연의 첩인데 이거는 그 윗대를 서로 나가는 건 되게 천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강무시의 외가가 다강무시 중에 1000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선초에 많이 평가를 하죠. 이 아마 혈통은 삼동서에게 상당히 아마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 버젓한 그런 그 가문의 출신이 아니고 그런 그 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삼동의 경우에는 이것을 자기 발전에 내면적인 발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데 되게 정홍주는 되게 과학으로 아마 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과학. 아버지가 재생기니까 되게 소가를 급작하신 분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사찰을 전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되게 과거급제라든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많이 가냐 하면 바로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런 사찰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 6년에 국자감시를 거쳐서 공민왕 9년에 예우시에 급제를 하고 이때 이제 장원으로 급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두 해 뒤에 정팔품직인 예문강 검열에 제수되면서 관직습니다. 이 되게 장원으로 급제하면 바로 관직에 제수가 되는데 이때 2년이나 걸렸다 하는 것은 당시에 인사의 나무역상이라는 이런 것을 추측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원으로 급제한 경우는 되게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직 생활을 하면서는 되게 모건 이색과 인연을 맺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모건 이색은 오늘날의 국립대학교인 성균관의 대사선을 겸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그 밑에서 여러 학문이 정통한 그런 동료들과 같이 관직 생활하면서 학문을 크게 절차 탐구한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 학문을 탐구한 인물 중에는 바로 오늘 같이 가던 정도전 선생도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몽주가 도달한 학문적인 성취가 어땠느냐? 당대 최고봉이죠. 누가 그렇게 당대 최고봉이라고 절찬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포원 선생을 죽이는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정적인 삼봉 선생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봉 선생도 그의 학문적인 수준이 어떠냐 하는 건 우리가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그 삼봉 선생이 포원 선생을 표현한 그를 보면 삼봉 선생도 또 그가 도달한 학문적인 수준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학자가 평가할 수 있지 비리비리한 사람이 평가를 못하죠.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삼봉 선생이 평가한 포원 선생의 학문적인 수준을 얘기해 보면 포원 선생의 학문적인 수준이 또 어떻고 그걸 알 수가 있고 동시에 당시 정도전의 학문적인 수준까지 변해서 생각해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사에서도 포원 선생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가 바로 어떤 책입니까? 고려를 멸망시키고 개창한 조선이 조선적인 입장에서 앞시대의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고려사입니다. 입장이 고려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조선적인 입장에서 특히 고려 말의 그 역사적인 사실은 거의 조선의 왕조 건국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관이 작용돼서 편찬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 왕조 편찬을 가장 강력으로 반대하고 이끌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포원 선생인데 포원 선생의 학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 자체는 바로 포원 선생이 당시에 지금 학문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래도 확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극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시 고려에 보급된 경세에는 오직 주자 집주만이 있었을 뿐이다. 주자 집주. 주자가 추석을 붙여 펴낸 책 이것만 있었을 뿐인데 정몽주의 경세에 대한 해석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호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 저에게 정말로 많은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당시에 중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호병문이라는 사람이 쓴 사서의 해설을, 이게 이제 사서통인데, 이 사서통의 내용을 보니까 정몽주가 한 해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당시의 유학자들이 탐복에 맞아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서, 호원 선생, 사서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상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 수준에 달한 그런 성리학자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 배움을 받은 학자들, 사손제자에 의해서 조선 성리학이 확립이 되고 성리학 중심의 사회가 구현되기도 하지만 그 호원 선생이 공방 이학의 조종으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봉 정도전은 되게 아마 아버지에게도 배웠겠죠. 아버지도 과거에 급제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서 보면 되게 향교를 취급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향교와 그 다음에 또 안동, 그 당시에는 복주라고 했습니다. 복주 향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로 공부를 한 것이 대학과 중용을 공부를 했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토원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토원과 또 정도전의 관계를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되게 정도전이 호원 선생이 보내준 맹자를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호원 선생이 준 맹자를 공부하다가 만약 의심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호원 선생에게 다시 물어서 맹자를 익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또 탐독을 해요. 특히 그 맹자에 보면은 상당히 맹자는 평론가적인 기질이 강하죠. 예, 그래서 아마 정도전에 그 고려말 조선 초의 그 행성 이라는 그 맹자에서 크게 아마 영향받은 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조선 왕조를 개창한 다음에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애를 썼는데 이 재상이 중심이 된 정치에 시온이 누구로부터 버릇이 되냐, 어디로 되냐 하면은 초대에 말씀드린 바로 성왕의 숙부로서 성왕을 모필해 주의 대업을 이룬 주공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주공은 총재가 되어서 성왕을 모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총재라고 하는데, 이게 총재라고 할 때는 되게 바로 왕의 이임을 받아서 붓 관료들을 거느리면서 국정을 되게 총괄하는 그런 반직을 되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되게 조선시대에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이조 판서의 별칭을 총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조 판서하고 총재하고는 다릅니다. 이조 판서야 나라의 국정을 여섯으로 나눈 중에 하나이고 비록 거기는 문관의 인사를 받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장관의 한 분이 때문에 되게
별칭이 총길이기는 해도 되게 조선시대의 그 이조판서를 총길하는 것과는 좀 기억이 나는 그런 의미고 아마 정도전이 그 의도했던 바가 바로 내가 총리로서 조선을 방석에 앉히겠다.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생각하에 정치를 했던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몽주의 그 학문적인 그 수준은 되게 정몽주가 그 남긴 문집이 되게 삼봉집이죠. 그의 그 호를 가는 문집인데 그거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성리학에 적통하고 박학한가 하는 그런 면면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곁들이면 삼봉은 호가 어디에서 연유가 됐을까요? 예, 원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당 삼봉. 그러나 또 상당히 설득이 있게 주장되는 그 한 이야기가 삼각산. 그것도 공원에 서 계시죠? 그래서 아마 삼봉, 아마 도당 삼봉보다는 아마 삼각산을 아마 상징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당 삼봉하고 삼각산하고 격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격이 다르죠? 예, 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벼슬에 나간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풀어서 쓰기보다는 되게 표로서 제시돼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색을 같이 구비한 것은 사후록에 보면 호원 선생은 이색문이라고 되어 있고 정도전은 이색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과 문인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을 좀 말씀해야 되겠는데요. 아마 두 분 다 이색으로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문인을 보면 하륜도 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륜. 조선조의 행적을 사실 비교하자면 호원 선생보다는 삼봉 정도전 선생하고 오전 하륜이 되어 맞습니다. 바로 이 태조 7년에 그 1차 왕자의 난을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한 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하륜이죠. 하륜의 요책에 의해서 바로 당대의 전기군사 은사하고 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바로 태종이 집정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여담입니다. 정몽주는 그 연일에서 출생을 했고 정도전은 봉화에서 출생을 했는데 두 분의 연령이 5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요새도 이 흔히 하는 얘기로 9살이 넘으면 뭐로 생기고 몇 살은 뭐로 한다 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범죄로 본다면 바로 동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직에 나간 이후에 관력을 비교해보면 동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왜 났겠는가? 우리가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또 어떻게 보면 바로 토의 호응됨과 삼봉됨이 아마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응 선생은 1337년에 출생을 하시고 도정 선생은 삼봉 선생은 1341년에 출생을 했으니 꼭 5살 차이입니다. 5살 차이인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비 시험인 국자감 씨의 극기한 연령을 보면은 호은 선생은 21살 때 급제를 했고
삼봉 선생은 19살 때 급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원 선생도 대단한 천재지만 삼봉 선생도 뭐 더하면 더 했지 못지않다 이렇게도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좀 비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문과에 급제한 거는 포원 선생은 24살 때, 24살 때. 이것도 상당히 빠르십니다. 대개 고려 후기에 문과 급제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3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24살 하면 상당히 빠른 그런 나이고 이에 비해서 정도전은 21살입니다. 천재죠. 24살, 21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봉 선생이 문과에 급제한 때에 포원 선생은 예문 검열을 개수받아서 이제 본격적 관직을 시작한 해고, 그 다음에 이 삼봉 선생은 이 문과에 급제한 그 다음 해에 외관으로 보직을 받습니다. 충주 사로, 충주 목에 사로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총무국장쯤 될까요? 큰 고을에는 그 지방 장관을 보호하는 그런 만류가 있는데 사로 그런 직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공민왕 14년에 되게 그 포원 선생이 모친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탈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삼봉 선생은 공민왕 15년에 부상과 모상을 연이어서 치릅니다. 연이어서 치르고, 아마 상당히 그 시리에 제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꺼번에 맨날 다 입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포원 선생은 상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관직에 나아갔습니다만 되게 삼봉 선생의 경우에는 되게 탈상을 한 다음에도 4, 5년이 경과된 다음에 관직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관직에 나아간 그런 시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래 뼈스를 내려가 보면 우왕 1년에 보면은 포원 선생은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 오늘날로 치면 국립대학교 총장의 재수가 되어서 바로 문교를 관장을 합니다. 이때 이 삼봉 선생은 되게 이제 성균관 사예로 재수가 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두 분이 같은 학문기관에 근무하면서 교류하고 학문을 닦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되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왕 1년 이 삼봉 선생은 성균사회를 시작으로 예문관 은교점 지제교로 있을 때, 이때 공민왕이 시해된 다음에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이 되죠. 우왕이 되면서 이 우왕을 초대한 이인임이라든가 당시의 집권자들이 외교 노선을 친명에서 친원으로 바꿉니다. 이 조선의 개창을 얘기하는 데는 고려의 이북에 존재했던 그 북원 세력과 그 다음에 중국을 통일했던 명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완전히 원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켰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명나라가 주원장이 중국에 있는 원나라 세력을 타도하고 통일을 하긴 했는데, 그 세력이 요동이라든가 몽고지방까지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동을 거쳐서 몽고지방에는 어떤 세력이 다시 유지가 되냐 하면 원나라에서 쫓겨간 원족이 다시 이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과 북한의 세력이 요동지방을 통해서 고려에 다 같이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로서 난감합니다. 칠령을 해도 그렇고 친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우왕을 주대한 그런 그 중심 세력들은 바로 원나라 때에 그 관직에 오르고 장비가 굵은 원을 추종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외교 그 방향을 선회를 해서 치러나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이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의 같은 경우에 그런 외교 방침선에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삼봉 정도전은 여기에 강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 강렬한 반대는 결국 집권파의 그 배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나주목으로 나주목 해진현 거평부 이래 됐습니다. 거평부 평민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신분이 양민보다도 낮은 사람들 집단적으로 사는 그런 곳으로 기약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 뒤에 본거지로 유배지가 옮겨졌고, 사본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또 몇 년이 지나서 경외 종편이라 해서, 이거는 서울을 경외 종편. 그래서 되게 유배에서 되게 그 해외될 적의 순서가 되게 마지막 단계가 되게 경외 종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지를 자유로 거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외 종편,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지방이 그 간에 어디든지 편한 대로 거주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요거보다 한 단계 제한이 되는 것이 외방 종편입니다. 서울은 못 살고 지방에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11개 끝나면은 이제 임명장이라든가 그 회수했던 관장이라는 이런 게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은 복귀되는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경의 종편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우광 9년에 이 동국령 도지사로 있는 이 이승계를 찾아봅니다. 이때 그 찾아보고 기록에는 곽방전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방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한나라 무제가 죽은 다음에 이 제1을 계승한 창의왕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음란하고 제왕으로서의 그 자질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곽방이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재상입니다. 이 창의왕을 폐위하고 선제를 못 입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을 왕으로 내세워서 이 선제 초에 정치를 좌지우지한 그런 인물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성계를 찾아보고 곽방전을 올렸다는 얘기는 바로 역성혁명을 진언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게 어떤 흔적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직접적으로 이거 하시오가 아니고 되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등장하는 이제 시를 읊거나
해가지고 이제 뜻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그 징조물 이런 거를 이렇게 가격적으로 올려서 자기의 의사를 소통하는 이런 의사를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되게 삼봉 선생은 이승계의 아마 참모로서 이후 이승계의 행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정조 부령으로 복직을 합니다. 이게 한 10여 년 됩니까? 1375년에 기양을 가서 우왕 10년, 성상회 84년에 비로소 정조 부령에 복직을 했으니까 만 9년 만이죠. 만 9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봉 정도전에 대민 인식이라고, 그 다음에 고려 왕조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 다음에 학문이라고, 본인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바 이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상당히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실행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양신상을 당하고 한 5년간 제야 있었던 이 시기, 그 다음에 유배를 가서 9년간을 거쳐서 제야 있었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아마 그의 학문이라든가 사상이 아마 확고히 아마 구축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포원과 삼봉의 벼슬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왕 10년의 경우 정몽주는 정당문학이고, 정당문학 같으면 종이품 관직인데 재상의 반열입니다. 재상의 반열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 삼봉은 이제 정조 부령이 됐고, 요게 이제 정조 부령 하면 여기 이제 한 5품이나 4품이나 이렇게 되는 관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몽주가 명나라의 성절사로 파견됐는데 사형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파견이 됐는데, 이때 정몽주의 서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의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사무 책임자로 알아가니까 두 분의 성격한 관직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나이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바로 양친상 다음에 한 5년간의 제야 생활, 그 다음에 이 기왕이 난 다음에 복귀하기까지 한 9년, 이게 토탈로 치면 한 13년 됩니다. 이 시기에 그 두 분의 관직적인 차이가 이만큼 났다,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우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삼봉 정도전에 인간됨, 이것이 불이라든가 왕조에 대한 절이라든가 이런 게 포원세하고 차이 나겠습니까? 차이 안 납니다. 나주에 기양 갔을 때 삼봉 선생이 읊은 시가 이 삼봉집에 전합니다. 그 시의 제목이 가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 엿길 감자, 흥치 형태, 가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한 거 보면은 조국의 멸망을 차마 못 본 채 할 수 없어. 충의의 심장이 찢어지고 대걸문 손수 밀고 들어가 임금 앞에서 언성 높여 간했다오. 예부터 한 번 죽은 니나 있으니 구창 삶을 처할 바 아니지 않는가. 구창 삶에 처할 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 보면 포원이
언제 얽었다고는 모르겠지만 얽은 단신만 그 내용을 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 보기 어렵죠. 예. 아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분은 고려를 위해서 죽었고 한 분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왕계를 냈지. 이거는 아마 충이라든가 의의를 어떤 대상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호원 선생의 경우에는 아마 대신이니까 이거는 나라의 멸망에 책임이 있죠. 그렇죠? 예. 책임 이성이 당연히 나라와 문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충돌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선봉선의 경우에는 나라의 충과 의의를 다하지만 왕조에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충과 의의를 토대로 했으면 서로 우리 차이가 나는 분 한 분은 세신대조로서 고려와 문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라 할까 그런 쪽으로 아마 더 생각이 기울어진 것 같고 산모의 경우에는 되게 그다음 포원의 입장보다는 좀 더 유연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왕조 개창을 주도하는 그런 면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쭉 계속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좀 쉬었다 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염두를 주고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좀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